저는 원래 전혀 못 걸었었고요. 그래서 여러 병원에 갔는데 질병을 못 찾았어요. 근데 16년 만에 질병을 찾은 거예요. 수술을 실패한 게 16년도였거든요. 그래서 저하고 아빠하고 전국에 있는 뇌신경센터를 다 찾아봤어요. 약 2년 동안. 정말 기적적으로 저한테 맞는 약을 찾았죠.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한번 일어서 봐라 했는데 정말 이 다리에 힘이 들어갔고 한 발짝 내딛었더니 그때부터 이제 걷게 되었어요. 그때는 저는 현재 25살이고요. 또 장애를 가진 지도 25년 된 장애인 김남영이라고 합니다. 강원대학교 진학을 해서 꾸준히 장애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. 혹시 이번에 마라톤의 이봉주님이라고 아시죠? 네네. 네, 최근에 이봉주님이 긴장 이상증이라는 병이 걸리셨는데 저도 그거랑 똑같아요. 그 병은 16살에 처음 알게 되었고 근육이 좀 많이 굳는 병이에요. 제 멋대로 막 떨리기도 하고 갑자기 굳고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희귀병. 거기에 대한 수술이 있어요. 뇌신부 자극술이라고 해서 가슴을 5cm를 절개하고요. 전자파 기계를 넣어요. 뇌 신경하고 연결을 하거든요. 그래서 외부 리모컨으로 이 전자파를 주입하면은 그 선을 타고 내려가요. 그래서 뇌에서 이제 신경이 흘러서 온 몸에 이제 밸런스가 잡히게 되는 그렇게 좀 좋아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.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. 근데 갔을 때마다 검사를 해도 여기에 맞는 질병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. 이제 의학이 계속 발전이 되잖아요. 그러면서 이 병인 것 같다라고 짐작 아닌 짐작을 한 거죠. 7살 때까지는 그냥 엄마 아빠 등에서만 엎여 있다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. 그때 처음으로 제가 휠체어를 타게 되고 생활을 쭉 했었죠. 중학교 4학년 때 수술을 받았다는 글을 봤는데 실패라고 하셨어요. 네, 맞아요. 그게 뭐 이유가 있었을까요?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병명을 찾았잖아요. 거기에 맞는 수술이 개발이 되었고 실패 케이스가 없었대요. 특히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. 의학에서는 100%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잖아요. 혹시 뭐 돌발상이 있으니까. 그래도 97%, 98%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수술만 받으면은 내가 전기 신호만 주면은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걸어서 등교할 수 있고 그게 가능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오케이를 했고 이제 수술장에 들어가게 되었죠. 근데 이게 왜 실패가 됐냐면은 아무래도 뇌 수술이다 보니까 되게 정교하고 세밀해야 돼요. 그 수술 시간이 12시간이나 걸려요. 아까 제가 선을 넣는다고 했잖아요. 1mm의 오차가 있으면은 큰일 나거든요. 근데 저는 거기다 미스가 난 거예요. 수술장에서의 MRI 찍으니까 지점이 달라진 거죠. 그래서 수술은 결국 가슴도 열지 못하고 그렇게 수술방에서 나와서 실패를 하게 되었죠. 국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. 그러면 다시 수술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? 안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다음 날에 다시 하자고 하더라고요. 이 똑같은 수술을. 근데 저하고 아빠하고 이 수술이 과연 괜찮을까? 의심이 들었죠. 아빠는 저한테 선택을 하라고 했고 저는 그냥 안 받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내렸죠. 의사분께서는 수술을 해야지 걸을 수 있다라고 네. 말씀을 하셨는데 네. 남영님은 어떤 식으로 다시 걷게 된 건지. 저하고 아빠하고 전국에 있는 뇌신경센터를 다 찾아봤어요. 약 2년 동안. 저희 누나네 병원에 뇌신경센터가 새로 오픈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. 그 병원에 가서 이런 설명을 얘기를 했더니 바로 입원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 한 달 동안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. 매일매일 제가 새로운 약을 먹었어요. 정말 힘들었어요. 막 약이 몸에 안 맞으니까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거든요. 근육이 엄청 뒤틀린다거나 한 번에 엄마한테 뭐 귀신 보인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자다가 소리도 지르고 이런 생활을 30일 정도 겪다가
정말 기적적으로 저한테 맞는 약을 찾았죠.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한번 일어서 봐라 했는데 정말 이 다리에 힘이 들어갔고 한 발짝 내딛었더니 그때부터 이제 걷게 되었어요. 그때는 아직까지도 기억나는데 너무나도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행복했죠. 의사분들, 간호사분들, 병실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엄청나게 환호했고 좋아했고 저는 울었고. 아무래도 그때는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. 나하고 다른 아이가 있다는 것만 봤을 때는 놀림감이 되는 게 어쩌면은 그랬겠죠. 그래서 그때는 집에 가자마자 막 울었던 것 같아요. 왜 나는 놀림받아야 돼? 왜 나는 애들하고 달라? 왜 나는 못 걸어? 라는 말을 엄마한테 되게 아픈 얘기를 맨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느 날에 제가 등교하고 와서 그냥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거든요. 근데 안방에 화장실이 있는데 엄마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저는 그때 엄마 우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. 근데 그때 딱 느낀 게 엄마가 나 때문에 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바로 저는 1학년 때 휠체어 타고 애들한테 그냥 먼저 다가갔어요. 저한테 손가락질 했던 애들한테 그냥 친구 하자, 같이 놀자. 그러면서 좀 교우 관계는 되게 많이 잘 한 것 같아요.